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식품입니다.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간단히 간식으로 좋고 식사 대용으로도 든든합니다. 그러나 같이 섭취할 경우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과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견과류를 갈아 먹을 때 우유와 함께 섭취하곤 합니다. 왠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견과류와 우유 모두 뼈에 좋은 식품이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 피틴산이 풍부한 견과류가 칼슘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유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장내에서 칼슘과 수산이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여 흡수되지 않고 곧바로 배설됩니다. 두 번째, 산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간식으로 우유와 과일을 함께 즐긴다면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산 성분이 많은 과일은 우유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 오렌지, 자몽, 유자와 같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구연산, 레몬산, 시트르산 등과 같은 산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런 과일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산성분이 우유를 응고시켜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초콜릿입니다. 달콤한 초콜릿과 부드러운 우유를 함께 즐기면 맛의 조화는 좋을지라도 궁합은 좋지 않습니다. 초콜릿은 고지방 식품으로 높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우유 속에 든 지방과 만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여 당장 건강에 위험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섭취하게 되면 성인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우유와 시금치 모두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우유의 좋은 성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며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우유의 칼슘 섭취를 방해합니다. 또한 칼슘과 옥산살이 만나면 불용성 물질을 만들어 소화작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결석 또는 감석증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설탕입니다. 흰 우유를 끓이는 사람 중에서 단맛을 첨가하기 위해 우유에 설탕을 넣어 먹곤 하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유 속에 풍부한 비타민 B1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로 부족하게 될 경우 피로감, 식욕부진,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에 설탕을 넣어 먹으면 우유 속의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을 원한다면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는 소금입니다. 우유의 담백한 맛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서 간혹 우유에 소금을 넣어 먹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식습관입니다. 우유에는 적당량의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 마시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홍차입니다. 홍차를 우려 우유와 블렌딩하는 밀크티는 대표적인 인기 음료이지만 알고 보면 두 음식은 같이 먹으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조합입니다. 홍차의 색을 내는 색소들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침전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유의 칼슘을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홍차의 효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따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매운 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속을 달래주고자 우유 한 잔을 곁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매운 음식과 우유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륨 성분이 풍부해 유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운 음식을 먹고 우유를 먹는 행동은 위의 점막을 더욱 자극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염, 유궤양 환자에게는 악영향을 주지요.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꿀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상 속 허리 통증. 이제 허리 통증은 현대인이 겪는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보통 잘못된 습관들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운전할 때, 의자에 앉을 때, 그리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 있으면서 우리는 허리에 많은 의존을 하는 동시에 많은 무리를 주고 있죠. 흔히 디스크라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주위의 인대 조직이 파열,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으면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통증이 있다고 허리 디스크가 아닐 수 있으니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수술하지 않고 관리를 통해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을 느껴 휴식을 취하거나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약 등으로 간단히 넘어가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가벼운 통증은 찜질이나 휴식으로 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통증이 질환에 의한 것이라면 간단한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만약에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는 분들이라면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허리 디스크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 자가 진단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똑바로 서서 까치발이나 발 뒤꿈치로 걸어보세요. 까치발로 서서 엄지발가락으로 걸을 때나 발 앞쪽을 들고 뒤꿈치만으로 걸으라고 했을 시 통증이 느껴지거나 제대로 발 앞쪽을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이는 4번, 5번 요추에 문제가 생기면 발과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고 1번 천추에 문제가 있으면 발과 발목을 바닥 쪽으로 미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리를 들어 올려 보세요.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쭉 펴고 들어 올릴 때 허리 통증이나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 다리를 들어 올리기 힘들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리 길이를 재보세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쪽 다리 길이를 쟀을 때 어느 한쪽 다리가 짧다면 골반이 틀어졌거나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는 허리를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면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눕는 것이 매우 힘들 경우, 다섯 번째로는 심하게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면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나 다리 발 쪽으로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길 경우, 이렇게 5가지 증상으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디스크 진단을 받기 전 허리에 좋은 음식과 운동법을 병행하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을 탄 우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자연요법 의사 포겔 박사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한 자동차 정비사에게 생마늘 2알을 으깨어 우유 100ml에 타서 하루 2번씩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3, 4일 만에 통증이 가시기 시작했으며 2주일 만에 통증이 완전히 가셨다고 합니다. 마늘과 우유가 허리 디스크와 통증에 좋은 이유는 마늘 속의 유황과 아호엔느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디스크가 빠져나오면 신경을 압박해 신경염을 일으키는데 유황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호엔느는 미국 뉴욕 주립대학 에링블롬 교수가 마늘에서 분리한 물질로 디스크로 인한 신경의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여 뼈에 이로운 음식이며 특히 우유의 칼슘은 유당, 카제인 및 칼슘과 인의 함량비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내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우유에 타 마시는 것은 우유에 칼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마늘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추를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비타민이 풍부하여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 묵은 피를 배출시켜 만성요통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여 변비로 인한 요통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통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사람들은 흔히 허리가 부실하다고 느껴지면 몸보신을 위해 곰탕과 같은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비만은 허리 과부하를 일으켜 요통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니 요통 환자는 단백질과 지방질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에 좋은 운동을 해줍니다. 올바른 습관을 통하여 허리 통증과 디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으로 고양이 자세가 좋은데요. 아기들이 기어가듯이 자세를 잡고 양손과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려 숨을 마시면서 머리를 하늘을 향해 젖히고 허리를 오목하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상체를 들어주는 자세인데요. 상체를 들어 올리면 척추의 뼈와 뼈 사이가 벌어지면서 음압이 발생하여 디스크를 빨아들이는 작용을 합니다. 발을 땅에 디딘 채 철봉을 잡고 상체를 끌어당겨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기울이기 자세를 해주면 좋습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무릎을 구부린 채 허리를 대고 누운 뒤 허리의 잘록한 부위를 바닥에 누릅니다. 골반을 위로 기울여서 바닥에서 약간 떨어지게 복근과 엉덩이 근육을 긴장시켜줍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이유는 허리 주위의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구부정한 자세나 노화 현상으로 인해 허리 근육이 퇴행되어 허리 및 하체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행된 허리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 자가 진단 등의 검사 없이 방치할 경우 대소변 장애나 하반신 마비와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